소스뮤직과 그 대표 소성진과 민희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소스뮤직은 민희진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5억 원의 손해배상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 쟁점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냐는 겁니다. 이 재판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민희진 발언의 허위성입니다. 따라서 민희진의 주장을 정리하고 발언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의 첫째 주장은 자기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하고 기획했다는 겁니다. 방시혁이 자기는 걸그룹을 잘 못 만든다고 해서 걸그룹 론칭의 임무를 맡고 하이브에 들어왔다. 그래서 뉴진스를 만든 것이고 따라서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자기가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7년 소스뮤직 대표 소성진이 캐스팅해서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멤버 모두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은 벌써부터 깨집니다. 한이는 2019년 하이브와 소스뮤직이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에서 뽑힙니다. 다니엘과 해리는 2020년 소스뮤직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민희진이 직접 뽑은 연습생은 혜인이 유일합니다. 민희진이 법정에서 자기가 전원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희진이 자기가 뉴진스의 엄마라고 강조했던 논리에 따른다면 뉴진스의 아빠는 소스뮤직 대표 소성진입니다. 뉴진스의 모체였던 팀의 프로젝트명은 N팀이었고 2021년 데뷔가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 팀의 2021년 영상을 보면 캐스팅 및 음악 등 모두를 민희진이 기획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미 소스뮤직에서 팀을 완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어텐션이라는 곡과 안무도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뉴진스의 버전과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민희진은 이 상태에서 4명의 멤버를 어도어로 데려갔고 노래와 춤도 그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자 민희진은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연습생을 뽑고 연습시킨 기간이 길다고 캐스팅이라고 볼 수 없다. 멤버를 확정하고 색깔을 입힌 것이 진정한 캐스팅이자 기획이며 따라서 뉴진스를 만든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놓은 건 소스뮤직이지만 칼국수를 만든 건 자기라는 논리입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도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말리는 기분입니다. 이럴 때는 팩트와 증거를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니까요. 당시의 업무 분장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업무 분장표를 가장 유력한 증거로 볼 겁니다. 이 업무 분장표를 보면 민희진은 2019년 N팀의 크리에이터로 참여합니다. 주 업무는 브랜딩이었습니다. 브랜딩이란 이름, 로고, 슬로건 등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음악은 방시혁 담당이었고 매니지먼트와 안무 트레이닝을 맡은 것은 소스뮤직, 소성진 대표였습니다. 이미 민희진의 발언은 허위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각자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니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기억에 뭔가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민희진의 카톡입니다. 멤버를 결정한 것이 민희진이 아니라 무당이었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민희진이 사진을 보내면 무당이 선정과 탈락을 결정합니다. 민희진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캐스팅은 무당이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뉴진스 멤버 다니엘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직접 멤버 전원을 뽑았다는 게 거짓말임을 보여줍니다. 소스뮤직이 뽑아놓은 멤버를 그대로 가져갔다는 게 드러납니다. 무당에게 구슬하고 거기서 멤버를 뽑은 것도 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왠지 민희진은 이 과정도 잘 포장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캐스팅한 것이라고 우길 것 같습니다. 이제 민희진의 두 번째 발언을 보겠습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방치했다.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뉴진스의 데뷔가 늦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시혁과 하이브가 다른 걸그룹이 먼저 데뷔할 때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기더니 홍보까지 못하게 해서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말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르세라핌과 뉴진스를 갈라치기 한 거니까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싸움을 붙인 겁니다. 팬들도 갈라치기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악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허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소스뮤직 내부 문서에 뉴진스와 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걸 알게 된 뉴진스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겠느냐.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룹에 밀려서 데뷔도 못할 뻔한 아이들을 자기가 데려와 데뷔시킨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미니진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아까는 뉴진스 멤버가 아무리 연습 생활을 오래 하고 준비를 했더라도 캐스팅은 자기가 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 밀려서 데뷔를 못하고 있는 팀을 데려와 불과 몇 달 만에 데뷔시켰다는 건 이미 뉴진스가 완성된 상태였음을 자기도 인정한 겁니다. 즉,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칼국수로 완성된 상태였던 것이죠. 또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놀랍게도 미니진 자신과 무당과의 대화 카톡에 나타납니다. 아까 살펴봤던 N팀에 대한 업무 분장표를 보면 음악은 방시혁, 브랜딩은 미니진, 퍼포먼스와 매니저먼트는 소성진 담당이었습니다. 미니진이 담당한 브랜딩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니진은 브랜딩 과정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미니진은 N팀 데뷔를 질질 끌면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고 브랜딩뿐만 아니라 음악과 퍼포먼스까지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지연 작전에 지친 소성진과 방시혁은 미니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합니다. 2021년 3월 방시혁이 음악에서 빠집니다. 알고 보니 미니진은 브랜딩 작업을 미루던 이때 3월과 4월에 4천만원짜리 굿을 올리며 권한을 뺏어오려는 계획을 무당과 주고받습니다. 미니진이 업무를 지연시킨 이유가 카톡에 드러납니다. 미니진이 말합니다. 자기 레이블 주도로 가야 한다며 자기가 음악까지 주도했다는 게 홍보돼야 한다. 그걸 양보하려나 모르겠다고 하자 무당은 소성진을 뒤로 빠지게 하라고 답했고 미니진은 소성진을 향해 욕심 좋은 나 많은 새끼라고 욕합니다. 자기한테 큰돈 주면서 일 잘하게 해준 방시혁은 돼지 새끼, 뉴진스 다 만들어 놓은 소성진은 욕심 많은 새끼 돼버립니다. 데뷔의 골든타임을 넘긴 N팀은 결국 데뷔하지 못합니다. 미니진은 N팀에서 무당이 골라준 멤버를 어도어로 데려가고 불과 8개월 만에 뉴진스를 데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방시혁은 회사를 분리하여 자본과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미니진이 관여하기도 전에 이미 노래와 안무도 모두 완성시켜놓고 뉴진스 멤버를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시켜 데뷔 준비 완료해놓은 소성진과 소스뮤직은 지금 정말 어이가 없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같이 퍼주던 돼지 새끼 방시혁, 나이팅게일처럼 멤버들 곱게 관리해서 챙겨준 욕심 많은 새끼 소성진은 자기보다 더 욕심 많은 미니진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지금 소송까지 치르게 된 겁니다. 미니진은 스스로 많은 권한을 얻기 위해 정해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인 뉴진스를 방치한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법정에서 미니진이 유리한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이상 허위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남았습니다. 미니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말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의견을 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굳이 뉴진스의 데뷔 과정, 방시혁의 무능, 소성진의 욕심, 어린 두 여자 그룹의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공익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기가 부당한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했으면서 엉뚱한 남들을 끌어들이는 게 공익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구나 부당한 감사도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음모를 꾸미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마저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또 기자회견에서 소스뮤직 소성진을 향해 양아치라고 발언했습니다. 어두워에 데려오면서 20억까지 받아놓고 왜 딴소리냐 양아치냐며 싸웠다는 얘기까지 발설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소스뮤직의 소성진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요? 내가 멤버 딱 뽑아놓고 연습 다 시켜놓고 어텐션 노래의 안무까지 완성시켜놨는데 냉큼 데려가면서 20억을 받았다고 양아치라는 소리까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미니진은 양아치라는 발언으로 얼마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겠느냐며 모욕이 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또 르세라핌에 대해 발언한 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했답니다. 미니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그룹 아일릿도 언급하며 뉴진스 안무를 따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며 또 하나의 걸그룹과 갈라치기 합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이건 빌리프랩과 미니진의 별도의 소송이므로 계속되는 영상에서 그 배경과 재판 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소스뮤직의 소성진과 미니진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과연 미니진 발언의 허위성이 입증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해당한다면 5억 원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소스뮤직과 미니진 간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법정 상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빌리프랩과 미니진 간의 표절 논란 그리고 20억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